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무지무지 춥습니다. 시험 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은 뭐 사법시험이 어렵다 하지만은 준비하는 과정은 변호사 시험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객관식 봐야 되고, 객관식을 막으면은 또 사례형이 또 미진한 부분이 생기고, 또 거기 끝이 아니고 기록형도 봐야 되기 때문에 아주 뭐 삼중고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는 보여집니다. 어쨌든 열심히 하는 학생이 합격하는 시험이다 이렇게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 여러분 알고 있겠지만은 정연이 오늘 4강에 올랐습니다. 그 다음 너무 울리는데? 아까가 좀. 그 다음 베트남 축구가 우리 감독이 맡았는데 또 결승에 오르고. 그 다음 여러분 UFC 아십니까? 은간호하고 미오치치가 있는데 그 미오치치가 챔피언인데 언더독으로 분류가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 또 이겼고 이렇게 해서 그런 말씀을 해드리는 거 하면은 원래는 이제 그 궁점 올린 사람들이 시험을 잘 보는 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험을 놓고 보면은 수험생들이 뭐 언더독이죠. 그동안 고생했던 뭐 학생들 다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제 진행할 순서인데 저는 이제 이 객관식 예상 평균을 이렇게 내드리는데 이것 때문에 냅니다. 이것 때문에 빨리 어떻게 항의 계획 잘 세우시라 이런 취지고, 여러분 관심이 여기 있죠. 여기 아마 영상을 보더라도 3번 보고는 그만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꼭 이제 시험이 불안하다 이렇게 하시면은 꼭 4번을 보십시오. 4번을 봐가지고 혹시라도 뭐 실패가 이어진다 이런 부분을 막으셔야 되고, 또 잘 봤다 이렇게 하는데 괜히 이제 마음고생한다 이 부분도 막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이제 마지막이 될 학생들도 있고, 마지막이란 부분이 뭐 옷이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제 다른 이제 변호사로서 사회생활 해야 되는 학생들도 있고, 또 때로는 이제 불운 때문에 또 해야 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어느 쪽이든 이제 판단이 잘못돼서 시간을 낭비한다, 또 이제 마음씀을 또 낭비한다 이런 부분이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뭐 평균이다 이런 부분이 뭐 그동안에 맞아왔습니다. 근데 매번 맞는다는 보장 없으니까 그냥 근사치로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좀 편하게 들을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일단은 변호사 시험 해설 1번 부분부터 1번을 이제 말씀드리면은 시험은 여러분들이 문제는 대략 기억은 하시죠? 기억하시니까 그 선에서 좀 말씀드리면은 사례만 말씀드리면은 원래는 그 사례를 출제한 그 취지는 요건 부분은 정답을 묻는 시험입니다. 요건을 내는 것은 뭐 요건을 아는가 내용 충실을 따지는 부분이 아니고 정답이 틀리면은 점수가 조금 깎이는데 그래도 너무 이제 좌절할 필요 없어요. 이게 예컨대 원래 시험이 이제 헌법소원 청구의 적법성 여부가 30점인데 이 중에 어떤 요건 부분에 미스가 발생했다 이렇게 하면은 빵점이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빵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배정된 점수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끔 이제 학생들이 시험을 처음 보다 보니까 나 어떤 부분에 논점을 잘못 썼다 또는 정답을 잘못 썼다 0점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이제 법학 답안은 그렇게 채점을 하지 않으니까 일부 미스가 있었다 할지라도 한 70% 정도 내가 맞췄다 이렇게 하면은 합격선은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간단히 보면은 병가 정의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적법한가 이런 부분인데 조례를 물었죠. 조례를 물었는데 정확하게 처분적 조례입니다. 처분적 조례니까 천공기 보건병리 중에 결론은 각하죠. 어느 쪽에 잘라냅니까? 처분적 조례면은 법원으로 가야 됩니다. 아마 이제 판례 혼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판례 헌법재판소로 가서 헌법소원으로 들어간 판례는 그건 일반 조례입니다. 일반 조례. 담배 자판기 설치 금지 조례이고 이번에 출제한 법원은 등밀분과 폐지 조례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이 경우에는 조례는 처분적 조례지만 공권력 행사에 해당되니까 이 부분은 통과되는 것이고, 어느 부분에 잘리는가 하면은 보충성에서 탈락입니다. 거기서 잘라내야 돼요. 그 결론은 각하입니다. 각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부분에 점수가 갈라지는가 하면은 우리 학생들은 많이 훈련시켰던 부분인데 사람이 둘이 나오면은 구분해서 써줘야 됩니다. 구분해서 써주는 부분인데 구분해서 써주는 부분이 자기 관련성 부분이에요. 자기 관련성 부분에서 구분해서 뭐 학부모병 그 다음에 학생정 이렇게 해서 다 자기 문제는 되죠. 여기서 이제 가점은 학부모 병역에 어떤 관련된 기본권을 끌어내는가, 그 다음 학생 정액에는 어떤 관련 기본권을 끌어내는가, 이게 이제 관건인데 어쨌든 그 부분이 약화되더라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보충성 부분에 통과를 시켰다, 이게 적법하다 이렇게 가면은 점수에 약간은 불리함은 있습니다.
그래도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맞추면은 30점 중에 뭐 20점이나 25점 받을 것이고, 답이 틀렸다 이렇게 하면 그거보다는 점수가 조금 깎이니까 크게 이제 뭐 결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쨌든 출제자 의도는 정답을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테스트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설문 2는 학부모 병가 학생 정어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라 35점 부분인데, 이 부분에 이제 점수는 관련된 기본권을 많이 끌어내는 겁니다. 그걸로 이제 점수를 가리는 것인데, 주의해야 될 부분은 병과 정으로 이것도 목차를 나눠야 됩니다. 뭉뚱그렸으면 안 돼요. 병의 경우에는 학부모이고 정의 경우는 학생이니까 이게 관련된 기본권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구분해서 써야 되는데 그 구분점이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학부모 병의 경우에는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 교육권 침해 여부 이게 문제가 되겠죠. 다니던 학교가 없어졌으니까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 논점은 학교 선택권이 이게 침해됐는가 이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학교 선택권 부분은 학생 수준에서 써주기는 곤란할 겁니다. 곤란하고 써주면 가점이 되고 안 써준다 해서 뭐 학생 간에 불리함이 있는가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병가 관련해서는 평등권은 무조건 써줘야 됩니다. 근데 너무 커지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뭐 이렇게 학교가 없어지니까 거주유전을 잘 침해해보고 이런 부분도 이제 써줄 수는 있는데, 다 기본권은 제한받았다 이렇게 가도 괜찮아요. 괜찮고, 기본권을 경합으로 간다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가지 마시고 기본권을 병렬적으로 날려서 과잉금지 원칙으로 침해됐는가 안 됐는가 이렇게 판단이 좀 충분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학생정의입니다. 학생정의 경우에는 이 말이 나오면 이제 정확한 답은 된다 이렇게 보이죠.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는가. 제목이 그렇게 나오면은 점수 잘 받았겠다 이렇게 이제 가늠은 할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니까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 학교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물론 다른 학교 가면 되니까 권리의 침해는 전국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도 끌어낸다 이 부분이 중요하고, 역시 평등권이나 일반적 행동 자유다 이렇게 끌어내면은 뭐 충분하다 이렇게 보이죠. 그 35점이니까 논점이 병에서 4개 정도, 정에서 3개 정도 이렇게 끌어내면은 이 정도면은 점수 받기에는 충분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서로 여기서 논점을 빠뜨렸다 할지라도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잘 쓰는 학생 많잖아요. 많지 않으니까 얼추 내가 썼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뭐 데미지를 입는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주관식은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은 쓰고 나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은 잘못 썼다 이런 느낌을 가져요. 기대치가 있으니까. 근데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학생은 잘 썼다 이렇게 반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때 현장의 느낌이기도 한데,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쌓인 누적된 데이터가 있는가 이 부분으로 판단해야지 시험장의 기분이다 이걸로 이제 판단해서는 정확한 판단은 안 됩니다. 주관식은. 그 다음에 설문 3번인데 권한쟁의 심판이죠. 이거는 15점인데 우리 시험지로 치면은 한 3분의 2 정도 이렇게 쓰는 답안이죠. 아니면 절반 정도 써도 됩니다. 이거는 당사자 능력에서 잘라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교육감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능력이 있지만은 같은 내부 분쟁이면 안 됩니다. 그 판례 있죠. 그 매년 최근의 판례를 가지고 정답을 묻는 시험은 꼭꼭 한 문제씩 냅니다. 아마 이건 객관식하면서 대처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걸 뭐 당사자 능력 부정됐는데 적격을 정확하게, 권리보호 이익을 정확하게 이렇게 쓰는 것이 실익이 있겠는가 이렇게 의문은 듭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능력만 정확하게 써서 기타 요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검토할 필요도 없다, 내지는 검토했더니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당사자 능력에서 잘라줘서 결론은 각하 이렇게 내리면은 충분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아직은 기억이 생생하시죠? 근데 뭐 학생이 이렇게 쓰지는 못할 겁니다. 저도 이제 문제를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충분히 이제 시간을 가지고 제 지식을 동원하고 이렇게 해서 나온 모범 답안이기 때문에 학생들하고는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고 실제 모범 답안하고는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그래도 근접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은 되고요. 학생들이 지금 언급한 논점에 대해서 일부 놓쳤다 할지라도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너무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타격까지일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 스파르타반 성적 분석인데, 이거는 이제 애프터 로스쿨 그 카페에 제가 올린 바입니다. 그 세부적 내용 말씀드리지 않고, 대부분은 이제 상승했습니다. 또 상승한 학생들이 답을 한 경우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답을 하지 않은 학생들은 또 채점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도 이제 개별적으로 연락이 된 학생들이 대부분이어서 어느 정도 우리 반의 표본은 뭐 구성이 되었다 이렇게 보이지는데, 대부분 상승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성적이 오르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될 겁니다.
고민이 될 건데, 상승 요인에 대해서 어떤 요인이 있겠습니까? 저는 한 가지밖에 없던데, 상승 요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공부 시간 많이 확보하는 겁니다. 그게 상승 요인이에요.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상승 요인은 공부 시간 열심히 확보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붙기 위해서 확보해야 되는 공부 시간들이 있는데, 우리 제 시생이나 3시생이나 이렇게 보면은 공부 시간 확보 이게 조금 부족합니다. 그것만 잘 확보하시면은 시험은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부 시간 확보가 이제 대부분 학생이 됐기 때문에 대부분 상승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일부 하락하거나 이제 변동이 없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도 원래 특이한 현상입니다. 원래 특이한 현상인데, 이런 학생들도 제법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일단은 원래처럼 시험이 어려워지면은, 기출문제 지문 위주로 학습했다, 아니면 얇은 책으로 학습했다, 이렇게 하면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큰 요인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상승시키자면은, 기본서 위주로 천천히 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많이 듣죠, 여러분들이. 실천을 안 하는 것이고. 왜 이제 실천을 안 하는가 하면은, 옆에는 그렇게 기본서로 두껍게 해서 고생하면서 하지 않고도 시험 되는 학생들이 있죠, 여러분 주변에.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있으니까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대로 하는 것인데, 그대로 해서 이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되는 학생들은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확장력이 있는 학생들이에요. 확장력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응용력이다 이렇게 평하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확장력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텍스트를 보더라도 표현이 100을 봤는데 어떤 친구는 150을 표현하기도 하고 시험에서, 어떤 친구는 80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80을 표현하면은 그 교재로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이니까, 비록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내하고 똑같은 책을 봐서 시험이 됐기 때문에 나도 똑같은 책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데, 내년에 또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뭐 제 시생, 3시생, 4시생 대부분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니까 확장력을 인위적으로 좀 넓혀야 됩니다. 그 넓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기본서예요, 기본서.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확장을 해야 됩니다. 기본서로 차분히 봐야 원래 같은 시험이 대처가 되는 부분인데, 스파르타반 학생들 이제 모아놓으면은 초기에 보면은 기본서가 없는 학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풋이 동일하면 아웃풋은 동일합니다. 이게 세상 이치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시험이 안 되었다 이런 학생들이 있으면은 인풋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파괴적으로 또는 뭐 대대적으로 이렇게 바꿔야 결론이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상승 요인은 뭐 열심히 하신 학생들이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또 디테일하게 보면은 그래도 기본서에 매달린 학생들이 많이 올랐다 이런 부분은 공이 있습니다. 공이 있고, 본대로 하락 내지 변동이 없는 학생들이다 이렇게 하면은, 역시 예전에 봤던 그 이제 우리 수험가 얘기를 하면은 뭐 지라시 수준의 그런 교재들 그걸 반복했다 이런 경우에는 성적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이제 객관식 평균 부분인데, 뭐 매년 할 때마다 이제 부담이 되기도 하는데, 작년에는 하지 않았어요. 재작년에 했고, 그 작년에는 왜 하지 않았는가 하면은, 작년에는 학생들이 예측하는 컷하고 제가 바라보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뭐 욕먹기 때문에 안 한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욕을 먹어봤자 뭐 얼마나 먹겠어요. 그건 아니고, 학생들이 일반적인 예측하고 큰 예측 차이가 없으면은 그때는 하지 않고, 원래같이 이렇게 혼선이 있을 때는 해드리는 게 이제 우리 또 가르치는 입장에서 필요한 행동 아닌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고요. 일단은 공법에서 2개 내지 3개 정도 하락 요인이 있습니다. 특히 헌법은 2개 정도 하락 요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행정법도 작년보다 좀 어려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개 정도 하락 요인을 잡으면은 2-3개 정도 봐야 되고, 형사법도 7태는 쉬웠는데 막상 채점하면 다운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거기다 하락 요인이 일부 있고, 그 다음 민사법 중에 민법 하락 요인이 틀림없이 있어요. 그 민법이 어려우면 무조건 그만큼 무조건 내려갑니다. 이거는 모든 시험 공이에요, 공이. 그래서 이제 수험생들이 시험이 어렵다 쉽다 이런 부분은 그 판단 기준은 민사법입니다. 민법입니다. 민법이고, 그 다음 공법이다 형법이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부가적인데, 그래도 이제 상위권들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상위권은 민법에는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형법이나 공법의 경우에 영향이 상대적으로 이제 제한적이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데, 우리가 이제 상위권만 되는 시험이 아니고 중위권이 되죠. 중위권이 이제 커트라인이니까 뭐 50% 뽑으면은 평균이 컷에 근접하니까요. 그 차이가 없어졌다 이렇게 보면은 그 점수 때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조금 많이 내려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6회 변시 대비해서 한 8개에서 10개 정도 하락 요인이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90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개 정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여집니다. 조금 더 하락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90개 기준으로 앞으로 향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이번 시험 대비해서 객관식 그 난이도를 고려할 때는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작년에 98 뭐 이 정도 보면은 거기서 마이너스 8 내지 10 요인은 있다 이렇게는 보여집니다. 그게 아마 중위권 특히 이제 합격권 근처에는 많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제일 궁금하셨죠? 제일 궁금하셨고 다는 믿지 마십시오. 다는 믿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점수대별 향후 계획 부분인데 민사기록이 이번에 어려웠고 형사기록도 어렵고 뭐 공법기록도 어렵고 그렇죠? 특히 민사기록이 어려운데 민사기록이 어려운 부분이 이게 상위권에는 영향을 줍니다. 그걸 잘 보면 상위권이 되는 것이고 그걸 망쳤다고 해서 이게 불합격하는가 그렇진 않아요. 아마 여러분 답안을 민사기록을 채점하는 사람들이 혀를 찰지도 몰라요. 본인들이 어렵게 내고 이제 답안을 못 썼다 이렇게 못 쓴 부분만 생각할 것인데 어려운 부분 때문에 그 어려운 또 과목 때문에 합격 여부가 가려지는 부분이 아니고 쉬운 것을 잘 쓰면 되는 시험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어려운 시험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객관식이 많이 좌우로 갈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는 요 얘기를 하자고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110점 이상이면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과락이 나오지 않는 한 무조건 묻게 돼요. 총점이 50점 이상 상회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떨어지겠습니까? 그 다음 105점 이상이다 이렇게 해도 총점이 이 정도 되면은 이걸 까먹을 정도로 사례 기록을 못 쓴다 이런 학생이 105점 정도 수준에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아니면은 간혹 이제 해자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은 객관식 채점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약하는 과정을 했거나 아니면 뭐 답을 옮기는데 미스가 발생했거나 그럴 겁니다. 이 정도 점수대면은 아주 상여 점수대로 보기 때문에 특별히 뭐 사례 기록에 망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주관적인 판단이고 이 정도 되면은 합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100점이라 할지라도 총점 25점이 남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뭐 사례 기록에 주관적으로 망친 느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반영돼서 나오겠는가 이렇게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이면은 이제 뭐 수험생 생활을 연장한다 이런 것보다는 뭐 취업을 해서 로펌을 다니든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맞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그렇죠. 이 부분이 여기 있는 분들이 고민이 많을 겁니다. 90점, 100점 그렇죠. 여기는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 즉 구간을 플러스 마이너스 10개까지는 영향을 받는다고 봅니다. 10개까지 하니까 90을 기준으로 하면은 100개까지는 영향을 좀 받는다 이렇게 보이지고 그 다음에 반대로 마이너스 10개다 이렇게 하면 80까지는 4개월 성적에 합격 불합격이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받을 수는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좋은 쪽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영향이 생길 것이고 이 부분은 약간 불리한 쪽으로 생길 것인데 어쨌든 공부를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데 다른 공부를 하지 마시고 3번 구간이든 4번 구간이든 이것만 하세요. 이것만. 민사법.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가 민사법이 약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겁니다. 나는 원래는 민사법 잘했고 공법이 안 나왔다. 이런 경우는 그거는 시험 직전에 공법의 시간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본질은 민사법이 약한 겁니다. 민사법이 70% 80%니까 이걸 공부하면서 기다리시되 공부하는 방향은 조금 다르게 하십시오. 공부하는 방향을 뭐 소멸시효가 몇 년이다 이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지금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주제를 선별하셔가지고 실무에 연결되는 주제들이 있을 겁니다. 예컨대 뭐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이다. 아니면 요즘 뭐 후견제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주제를 이렇게 뽑으면은 주제가 민사법의 주제가 민법으로 치면 한 80개 뭐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 다음 민소법의 주제, 상법의 주제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 겁니다. 줄어들면은 한 120개 정도 주제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내가 변호사로서 이런 사건이 접수되면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이렇게 실력을 높인다 이렇게 보시고 발표하면 그 실력 그대로 가는 것이고 발표 나서 떨어지면은 그 바탕이 있기 때문에 공부도 이제 수월해지고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시험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변호사가 민사법이 약하다 이렇게 하면은 참 필드에 나가면 힘들어질 겁니다. 잠깐 기다려봐. 책 찾아보고 조문 찾아보고 판례가 도대체 있나 없나 이렇게 이제 갸웃할 정도면은 불리하고
신뢰도 떨어지니까 공부는 다른 건 하지 마시고 요것만 하세요. 요것만. 뭐 공법이 점수가 덜 나왔다. 공법을 한다. 형사법이 점수가 덜 나왔다. 형법을 한다. 이거 다 맞지 않습니다. 요것만 하시고 시험 되면은 너무 감사한 것이고 안 되면은 내년 대비가 되고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은 요 3, 4번 구간에 제일 관심이 많은데 뭐 사기를 잘 보았는가 이걸 어떤 기준으로 보는가 여러분 생각으로는 절대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잘 봤다 점수가 떨어질 수도 있고 못 봤다 점수가 높을 수도 있고 그런 경험들은 각각 가지고 있죠. 재학생들은 어떨 것이지만 재학생 학교 성적 중에 석차입니다. 이거 점수로 하시면 안 되고 재수생들 학원 모의고사 이 부분은 이제 객관적 부분을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객관적 데이터가 없으면은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인과성이 있습니다. 객관식을 잘 하는데 주관식을 완전히 망친다. 반대 경우다. 이런 부분들이 간혹은 있지만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준이다. 이렇게 하면은 3, 4번 구간은 공부를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긍정적인 영향은 3번 구간은 좋게 나올 것이고 4번 구간은 좋지 않게 나올 여지도 있는데 근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으니까 어쨌든 3, 4번 구간은 조금 준비를 하자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로스쿨 내에서 이제 학교 재학생들입니다. 로스쿨에 다른 격차도 실질적으로 존재합니다. 이 부분도 고려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고려해가지고 우리 학교는 학경률이 몇 프로다 그렇게 되는데 내 성적이 몇 프로다 또는 뭐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내 사기의 점수다 이런 부분을 상대적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뭐 현장에서 잘 봤다 망쳤다 논점을 놓쳤다 이런 부분들은 다 객관적 판단 기준은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요게 초점을 두십시오. 요게 초점을 두시고 이건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스파르타 이제 거리를 조금 소개해드리면은 요 부분은 원래 요청이 많아가지고 학생들이 뭐 시험을 많이 망쳤다 빨리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는 않고 그래도 지금 들어와서 공부를 시험 놀면서 하세요. 지금 공부가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될 겁니다. 놀면서 이렇게 해야지 지금 뭔가는 의욕을 불태우겠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체력도 그 다음 심리도 이렇게 다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못합니다. 많이 못하니까 와서 이제 오전 10시 정도 와서 시험시험 해야 됩니다. 시험시험 하는 게 돌이켜보면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민사법 이렇게 중점적으로 학습하시고 학생에 따라서 이 부분 객관식 기출 문제 요 정도 학습하면은 뭐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민사법은 기본서 한 반복 2회독 정도 하고 기록형은 민사법만 계속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뭐 공법이다 형사법이다 사실은 혹여라도 이제 성적이 지극히 낮거나 아니면 원래 시험을 안 받거나 이런 학생들 때문에 개설을 내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다 민사법입니다. 그래서 객관식은 강의를 병행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다 무료로 진행할 테니까 와서 편하게 이렇게 공부하세요. 지금 공부할 공간이 아니면은 커리 이런 부분들이 학원에 이제 제시된 학원이 없을 겁니다. 와서 모여서 하자 이런 부분이고 무리하지 않고 또 쉬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꾸준하게 하세요. 꾸준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때로는 이제 피로를 풀면서 이렇게 힐링하면서 좀 가야 됩니다. 3개월 동안 뭐 긴 기간이지만은 많은 걸 얻겠다 이거보다는 가지고 있는 걸 지키고 약한 부분을 조금 더 메워가겠다 이렇게 계획을 좀 낮춰 잡는 게 좋습니다. 보면은 민법은 2월 5일부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16회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민소법 10회 그 다음에 상법 10회 객관식 기출 강의는 1일 3시간씩 이렇게 별도로 진행을 하는데 이 부분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들으셔도 되고 안 들으셔도 되고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시험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진도는 정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기록형 기출 모의고사 이것도 주 1회 기출 모의고사만 이렇게 한번 써보는 쪽으로 가볍게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요 2기인데 비슷합니다. 비슷하니까 한 2번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2기 때는 10회 8회 뭐 7회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축소해서 보자 이런 취지고 발표 중간에 발표가 날 겁니다. 발표 나서 되면은 너무 감사한 일이고 안 되면은 5월 4일까지는 그대로 패턴대로 가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일주간 또 뭐 일일 일정 이런 부분인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해서 오전 10시부터 하겠습니다. 오전 10시부터 하고 그 다음에 6시부터 9시까지는 요거는 객관식 강의를 합니다. 기초 강의를 하는데 나는 뭐 90점 넘었다 이렇게 하면 이건 듣지 마시고 여기까지만 하십시오. 여기까지만 하시고 그 다음 토요일 날은 기출 3문제 잘 학습하고 기록형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문제 랜덤해서 모의고사 한번 써보고 오픈 보기도 괜찮아요.
그냥 써본다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뭐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그냥 편하시게 결정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토요일에 세 문제 학습 한 문제를 작성하게 됩니다.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그 다음 여기도 모의고사 1회씩 실시합니다 이런 부분인데 이것도 특별히 뭐 준비한다 이렇게 응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공부한 것을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해설 강의 일정인데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해당사항 이제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수강료는 조금 받을게요. 조금만. 그래서 우리 작년 학생들은 월 10만 원 이렇게 받겠습니다. 우리 돈 벌자 뭐 이런 취지는 아니고 다른 학생들은 월 15만 원 이렇게 받을 테니까 가볍게 하셔가지고 학원에 가서 그냥 좋은 친구들 만나서 공부도 하면서 이렇게 놀면서 이렇게 발표 기다린다 이렇게 하시면은 제일 현명한 대처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궁금한 거 다 해결되셨죠? 네. 그래서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제 예측이 꼭 다 맞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마음대로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잘 수립하셔가지고 시간 낭비 없으시도록 이렇게 하는 게 제 목적입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